어서와, 클쌤이야. 오늘 제목이, 무리식이네. 무리식?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 어, 얘를 보면 무리수가 떠오르지? 이 무리수와 무리식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모르면 무리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리수를, 무리수에 대해서 잘 알면은 무리식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무리수를 좀 상기시켜 보면 애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지.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넓이가 2가 나와야 돼. 그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x를 제곱했더니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x 값을 찾지 못해서 이유과학자들이 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 루트 2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무리수 파트에서 아마 다 배웠을 거고 해서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런 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2의 제곱근, 얘를 부를 때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근, 이제 이런 말이었지. 그래서 A의 제곱근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방금 본 이러한 내용을 일반화해서 써보면 어떤 값을 제곱하면 A가 되는데 그럼 그 값은 누군데 얘는 그럼 누가 돼야 되는데 해서 우리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표기할 수가 있고 당연히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속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지. 이게 무리수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잘 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지? 그리고 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제 연산 무리수는 어떤 규칙이 성립했냐면 만약에 주어진 AB가 양수일 경우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루트 AB하고 한 방에 쓸 수가 있고 루트 A와 루트 B를 나눈다. 즉 분수 표현이 되잖아.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그럼 얘는 한 방에 루트 B분의 A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배웠지. 또한 이런 것도 성립한다. 루트 A가 있는데 안에 제곱이 되어 있어. 얘는 뭐과도 같냐면 절대값 A와도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건데요? 얼마가 되는 거야? 찾아봐. 아, 답이 나왔니? 얘는 A라고 나옵니다. 라고만 답을 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얘는 A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경우에 A가 되는 거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루트 알맹이 제곱, 루트 알맹이 제곱, 알맹이 부호 판단하라. 루트 알맹이 제곱, 알맹이 부호 판단하라.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그런 내용들이지. 혹시나 딴지 걸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조건은 첫 번째 설명에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얘는 따로야. 뭐 거기 속았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루트 알맹이 제곱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지?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었지.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수가 실수에서 복수수로 확장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어라? 이게 원래 루트 AB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 한개 덜렁 붙어버려. 어떤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둘 다 음수일 경우에. 그리고 분수 표현도 있잖아. 루트 B분의 루트 A 했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루트
b분의 a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알맹이가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 떨어붙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다? 분모만 음수일 때. 그 말은 분자는 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분모만 음수일 때. 지금 무리식에서는 이런 연산들이 성립했었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정상이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복습을 약간이라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누구에게? 너에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로만 계산하다가 만약에 분모가 무리수가 남아있는 상태로 끝이 나잖아. 그러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어 표현하고 마무리 지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분모의 유리화 이렇게 불렀지. 그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A, B 둘 다 양수인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제일 단순하게 루트 B분의 A. 아이 분모가 무리수인데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유리수로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모, 분자에 각각 뭘 곱한다? 루트 B를 곱해서 는 뭐분의 B 곱했으니까 B분의 A 루트 B 이렇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고 끝맺음을 지어라. 근데 이제 분모에 있는 값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루트 A 더하기 뭐 루트 B 이런 식으로 뭐 A분의 C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합차 공식을 활용해서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분모 계산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분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곱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이상 뭐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만 요런 말, 이렇게 된다는 말은 당연히 A, B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하는 거겠지.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루트 A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똑같다. 항이 두 개면 루트 A 플러스 B 합차 공식이지 뭐. 똑같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분모가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 뒤에 거 제곱하면은 빼기 B의 제곱. 분자는 그대로. 뭐 얘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뭐 이 값이 음수로 나오든 양수로 나오든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분모가 유리수가 된 상태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무리수를 배울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 무리식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쌤, 무리식이 뭔데요? 아까 그 무리수는 이 안에 있는 수가 근호를 벗어나지 못해서 근호를 꼭 가지고 표현되는 이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그랬잖아. 무리식 마찬가지야. 근호가 있는데 루트 안에 변수 x를 가지고 있는 식이 남아있어. 이렇게. 여기가 근호 없이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런 상태로 정리된 식을 무리식이라 불러. 예를 들면은 루트 x-1 이거 루트 없이 근호 없이 표현이 안 되잖아. 이게 무리식이야. 또는 루트 x-1분의 x 플러스 1 얘도 근호 없이는 표현이 안 되잖아. 근호가 꼭 필요한 식이잖아. 요대로 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분모만 무리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2x 플러스 1분의 3 이런 식들. 그래서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무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 무리식이다. 그런데 이런 무리식이 실수일 때라는 조건들이 달릴 때가 있어.
무리식이 실수일 때, 즉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무리식 하고 이제 대표로 예를 써볼게. 얘가 무리식의 대표적인 일반 표현 형태니까 이 무리식이 실수일 때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 얘가 실수라는 말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뜻하는 바는 첫 번째,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를 알려주는 거야? 범위를 알려주는 거야,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 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제곱근이라서 이 전체 값이 실수로 표현되는 거야.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 전체 값 또한 요 전체 값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얘기하는 거지. 되겠나?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은 이렇게 내용이 간단한데 앞에서 무리수를 왜 다뤘나요? 이 무리식의 연산하는 과정이 이 유리수 연산하는 과정과 똑같아서 얘는 같은 방법을 취하거든. 그래서 무리수 연산하듯이 무리식을 연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만 더 추가로 보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이중근호라 그래. 이중근호. 근호가 이중으로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루트. 이 루트가 있어. 근데 알맹이가 3-2 루트 2 이렇게.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어. 루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걸 이중근호라 그래. 쌤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내요?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잘 보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이 되어야지 얘처럼 완전 제곱이 되어야지 뭐 알맹이가 그냥 나오든 알맹이 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달아놓은 상태가 양수가 되든 어쨌든 알맹이 제곱이 돼야지 나오는 거라서 얘를 근호를 알맹이 제곱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보자. 3을 2만 사용하고 1은 뒤에다가 이렇게 줘보자. 왜 이렇게 분배를 했냐면 얘를 인수분해 해버리려고.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라고 하는 값은 루트 2와 루트 1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은 1과 1을 곱했다. 근데 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 얘들 더한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 이게 일반항으로 이거 뭐야 여기 항으로 가 있네. 들어맞네. 즉 얘가 x제곱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상수 되겠니? 루트 2가 x였다면 마이너스 2x인 것처럼 마이너스 2x인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요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형태를 바꾼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루트 알맹이 제곱이니까 알맹이 꺼낼 거야. 무엇을 판단하고 꺼내라? 부호 판단. 루트 2랑 1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루트 2가 더 크겠지. 1.4 얼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알맹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앞에 뭐 마이너스 이런 거 붙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면은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표현되면은 어우 이거 뭐지? 했다가
이렇게 표현되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중근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하나 예시였고, 그럼 일반적인 이중근호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쌤? 그럼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중근호들은 이렇게 처리하세요. A, B가 양수일 때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겠지. 루트 앞에는 합이 나와. A 더하기 B, 뒤에는 더하기 2 루트 하고 곱이 나와. A, B 이렇게. 얘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처리됩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처리가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는 합이 나와야 돼. 합. 그리고 더하기 2 루트는 항상 쓰이는 똑같은 틀이야. 그리고 안에가 곱하기 AB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고? 아까 나온 거 루트 3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패드를 바꿔서 이 자리에 있는 값이 이게 어떤 값과 어떤 값의 합이 돼야 된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값은 어떤 값과 어떤 값의 곱이 돼야 된대. 합해서 3이 되고 곱하면 2가 되는 값이 누가 있지? 걔는 2 더하기 1, 2 곱하기 1, 2와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1인데 이게 더하기라서 여기가 더하기인 거지. 이게 빼기면 이게 빼기 되는 거야. 얘는 빼기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 2 빼기 루트 1 되는 거야. 다만 빼기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값을 큰 값으로 써야 되겠지. 되겠니? 연습해볼까? 얘가 왜 성립하는지는 똑같이 이렇게 이승을 해보면은 나와. 연습 한번 해보자. 합곱이다, 합곱. 요거 기억해, 합곱. 앞에 거는 합이 돼야 되고, 뒤에 거는 곱이 돼야 돼. 나머지는 똑같은 틀이야. 자, 얘 한번 풀어볼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48.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 있네? 이중근호네? 풀어보세요. 푸는 시도 안 했다면 그 다음 넘겨보지 마라. 풀어보고 봐라. 진짜 데 풀어보고 봐야 된대.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값 얘는 뭐였다고? 합이었다고. 루트 안에 있는 값 얘는 뭐였다고? 곱이었다고 하면 틀리는 거지. 왜? 형식이 안 맞잖아 지금은. 우리 어떤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써야지. 루트 앞에 거는 그냥 쓰는데요. 뭐 더하기 뭐 쓰는데요. 뒤에는 반드시 2가 달려있고 그동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2가 있다는 형식을 꼭 지켜야 돼. 이거 없으면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1 꺼내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4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 4 꺼내봐. 4 꺼내면 12가 남네.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지. 얘가 두수의 곱이고 12가 두수의 합이고 12가 두수의 곱입니다. 합곱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요. 우리는 연산이 빨라서 4, 3 더하면 7이고 4, 3, 10이에요. 루트 4 가운데 빼기니까 빼기 루트 3인데 얘는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지. 얘를 괜히 작은 것부터 쓰지 마. 이 자체가 양수값인데 앞에 플러스잖아. 양수값인데 음수로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빼기일 때는 꼭 큰 값을 앞에다 써야 돼. 장값을 뒤에 써야 되고. 자, 이번 문제 뭐 좀 어려웠나?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 문제 한 개만 더 풀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얘입니다. 풀어보세요. 풀어봤어? 쌤, 이 주어진 틀은 앞에 2가 있는 게 틀인데
얘는 안에서 꺼내지는데 얘는 꺼낼 게 없어요.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아니에요. 정리가 돼요. 수학은 창의력도 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한번 보자. 루트.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1분의 2 빼기 루트 3 이렇게 표현해 볼게. 지금 우리가 뭐 필요하냐면 요 앞에 2가 붙는 게 필요해. 그래야 형태에 맞으니까. 그 앞에 2를 붙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기 2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분모 몇 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분자 2 분배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 실제로 풀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은 구분을 하자 하면 루트 2분의 루트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두 수의 합, 얘는 두 수의 곱. 누구누구? 당연히 3과 1을 합하면 4가 되고 곱하면 3이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요. 분모 루트 2분의 빼기니까는 두 중에서 큰 걸 앞에 써야 돼. 루트 3 빼기 루트 1이니까 그냥 1 적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 안 된다 했지. 왜? 분모는 항상 유리화를 하라. 유리화를 하라.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전개하면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러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답을 찾아냈다. 그러면 오 잘한 거야. 대단한 학생이야. 이 값 찾았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뭐 별거 없어요. 무리식을 배웠는데 무리식을 알기 위해서 무리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복습을 좀 했어요. 그리고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 상기시켜 봤고, 그리고 무리수를 연산할 때는 항상 뭘 하더라? 분모의 유리화를 꼭 해줘야 한다더라. 분모의 유리화하는 것이 이 무리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 그래서 뭐가 무리식인데 뭐 이게 무리식이다. 이게 이름이 없네.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는 그동안의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식이 그동안에 남아있으면 얘가 무리식이다. 이 전체를 보면 무리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무리식을 내주고 주어진 무리식이 실수입니다 라는 말을 달아줄 때가 있어. 그때는 범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리수를 계산하다 보면 근호가 있다 보니까 근호가 이중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처리하냐? 요 방법으로 처리한다. 알맹이 제곱. 그런데 할 때마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얘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다. 어떻게? 루트 합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곱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루트 A 풀마 루트 B 이렇게 풀린다 하더라. 이 형태에 안 맞으면은 형태에 맞게 바꾸어서 만들어서 뽑아내면 된다. 됐습니까? 무리식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우리 함수 정리하면 함수도 이제 끝나버려. 함수가 항상 끝판왕이라 그랬는데 끝나버려. 근데 교재는 아직 안 끝났지. 함수 끝나고 나면은 지금 다루던 대수학이나 뭐 해석기하기나 이런 내용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단원이 한 개 나오고 1학년 과정이 끝납니다. 거의 함수도 끝까지 왔으니까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